863톤. 이 숫자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단 한 해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쓸어 담은 금의 총량입니다. 단일 국가나 특정 지역만의 움직임이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마치 각본이라도 짠 듯이 동시에 움직여 단 1년 만에 863톤의 금을 싹쓸이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수치냐고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중앙은행 금 매입량은 473톤에 불과했습니다. 즉, 전 세계의 종이돈을 찍어내고 통제하는 최상위 권력들이 대중이 법정화폐를 맹신해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그 주체들이 종이돈의 완벽한 대척점에 있는 유일한 실물 자산을 무려 2배 이상의 속도로 긁어모으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조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화폐의 유일한 피난처인 금을 말입니다. 게다가 중앙은행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95%가 향후 12개월 동안 전 세계 금 보유량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잠시만 멈추고 곱씹어 보십시오. 서방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 신호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다면, 돈을 무한대로 복사하는 기관들이 스스로 찍어낸 돈의 붕괴를 직감하고 진짜 돈에 목숨을 거는 이유를 이해한다면, 당장 당신의 통장 잔고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서늘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글로벌 거시경제 투자자로 50년을 바쳤습니다. 지난 500년간의 통화 시스템 붕괴 역사를 파헤쳤지만, 이토록 거대하고 일관되며 전 세계 권력자들이 만장일치로 울려대는 적색 경보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 따위가 아닙니다. 막연한 공포심 조장도 아닙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의 맹점을 가장 뼛속 깊이 아는 내부자들이 입을 닫은 채 행동으로 곧 닥칠 파묘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 세계적인 골드러시가 시작되었다고 단언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세기에 걸친 금융사 연구에 확신을 걸고 당부합니다. 이 골드러시의 끝에서 서방 경제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한 끔찍한 대폭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금 자체가 서방 경제를 파괴해서가 아닙니다. 이 기형적인 금 사재기를 촉발시킨 진짜 배우들, 감당 불가능한 부채, 화폐 가치의 폭락, 전후 금융 질서의 붕괴, 그리고 무기화되어 버린 통화 시스템. 서방 투자자들이 한 세대 내내 종교처럼 맹신해온 60대 40 포트폴리오의 처참한 몰락 말입니다. 이 모든 재앙의 뇌관들이 바로 서방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골드러시는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서방 경제의 썩어빠진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고 흉측하게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이 사태의 근원을 처음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 지옥에 발을 들였는지, 그 끔찍한 진실을 깨달아야만 당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방 중앙은행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듯 비정상적인 돈풀기 정책에 미쳐 있었습니다. 금리를 0% 근처, 때로는 마이너스까지 끌어내리며 수년간 방치했죠. 양적 완화라는 명분 아래 수조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를 금융 시스템에 무차별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정부는 인위적으로 억눌린 금리로 미친 듯이 빚을 내며 만성적인 적자를 즐겼고, 과거의 정상적인 기준이라면 즉각 파산 선고를 받았을 수준의 미친 속도로 막대한 부채의 산을 쌓아 올렸습니다. 한동안은 이 거대한 사기극이 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산 거품이 커지고 경제는 성장하는 척했죠. 전문가들의 어리석은 착각대로 물가마저 잠잠했습니다. 곧 대중의 착각은 기괴한 맹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돈을 무한정 찍어내고 부채를 한도 끝도 없이 늘려도 역사상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찾아왔던 파멸의 심판이 이번만큼은 기적처럼 비켜갈 거라는 오만함이었죠.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그 헛소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통화 역사상 공짜 점심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 묻은 교훈을 명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새로 인쇄된 달러는 당장 당신 지갑 속에 있는 달러의 가치를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발행된 모든 채권은 실현될지조차 미지수인
당신 자녀들의 미래 노동력을 담보로 잡은 악마의 청구서입니다. 부채가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으며 폭증하는 매년 매 순간. 수학적 공리가 요구하는 피해 심판날은 무자비하게 앞당겨집니다. 시장 조작으로 그 심판을 늦춘다고 빚이 사라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복리로 폭발할 뿐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미래 세대의 목줄로 떠넘기며 살인적인 이자와 인플레이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스템적 발작 요인을 겹겹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미래가 현실로 닥쳐왔을 때 역사가 늘 증명하듯 미뤄둔 시간만큼 당신이 감당해야 할 청구서의 무게는 잔혹해집니다. 그 공포의 미래가 바로 지금 당신의 문을 부수고 있습니다. 작금의 골드러시는 가장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붕괴의 전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악한 기관 투자자인 중앙은행들, 국부펀드, 연기금 관리자, 거시경제 펀드들은 이미 대가 없는 돈잔치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하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왜 이 사태가 서방 경제를 산산조각 낼 수밖에 없는지 아주 뼈아프게 짚어드리죠. 미국, 영국, 유로존, 그리고 일본, 이들은 2008년 이후 가장 악랄하고 파괴적인 통합팽창 정책에 심취했던 주범들입니다. 스스로의 생산 능력으로는 절대 감당 불가능한 빚무덤에 갇힌 국가들입니다. 미국 단일 국가의 빚만 무려 38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부문별 부채는 2025년 중반에 이르러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3배에서 4배인 340조 달러라는 기형적 수치를 찍었습니다. 근대 금융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미친 부채 규모입니다. 더 끔찍한 진실은 이들이 기축통화라는 권력을 쥐고 세계 경제에 인질범 노릇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들 화폐 가치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한 자국 내 물가 폭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통화 시스템의 척추를 완전히 박살내는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서방 투자자들이 까맣게 모르는 치명적인 함정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앞다투어 금을 사들일 때 폴란드가 102톤, 브라질이 43톤, 카자흐스탄이 57톤을 창고에 쑤셔 넣으며 신흥국들이 미친 듯이 금 사재기에 혈안이 된 진짜 이유는 시세 차익 따위의 얄팍한 도박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붕괴가 확정된 서방의 국채와 화폐를 버리고 국가 생존을 위해 외환 보유고의 생명줄을 완전히 갈아 끼우고 있는 겁니다. 중앙은행 금고로 들어가는 금 1톤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 국채, 독일 푼트, 영국 길트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는 뜻입니다. 세계 권력층이 서방의 부채 시스템을 완전히 손절했다는 섬뜩하고도 의도적인 선전포고입니다. 서구 정부가 발행한 종이 쪼가리를 쥐고 있는 것의 매력도가 절대적 실물 자산을 선점하는 것에 비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명백한 진실입니다. 상대방의 파산 위험도 없고 그 어떤 국가의 망가진 윤정기로도 가치를 훼손할 수 없는 진짜 자산 말입니다. 중앙은행들조차 외면한 서방 경제에 닥칠 진짜 지옥이 바로 이겁니다. 서방 국가의 부채를 향한 한계 수요가 바닥을 치고 그들을 지탱하던 해외의 거대한 자금줄이 완전히 말라붙기 시작하면 쏟아지는 채권 폭탄을 훨씬 좁아진 시장이 강제로 소화해야만 합니다. 도망치지 않은 투자자들을 꼬시기 위해 금리는 미친 듯이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치솟는 금리는 이미 매년 1조 달러라는 막대한 적자에 늪에 빠진 정부에게 파멸적인 조달 비용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이 끔찍한 이자 비용은 결국 적자의 수렁을 더욱 깊게 팝니다.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고 그 쓰레기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 금리를 또다시 올리는 발작이 무한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경고해온 죽음의 소용돌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스스로를 파괴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끔찍한 부채에 덫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금사재기 열풍은 기관들의 거대 자금을 서방의 국채에서 강제로 빼앗아 이 소용돌이의 숨통을 소리 없이 그러나 완벽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많은 서구권 투자자들이 입 밖으로 꺼내진 못해도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치명적인 착각 하나를 짓밟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이 구원자로 나서 시장이 토해내는 악성 채권들을 전부 설거지해 줄 것이라고 헛된 희망을 품습니다. 허공에서 무한정 돈을 찍어내 금리를 억누르고 이 부서진 시스템을 억지로 연명시킬 거라 믿는 거죠.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아주 냉혹하고 뼈아픈 진실 하나를 폭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당신의 자산을 지켜낼 마지막 논리의 핵심 뇌관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그들은 기꺼이 돈을 찍어낼 겁니다. 무제한으로 화폐를 복사해 정부의 빚더미를 사들일 권력이 중앙은행의 손에 있습니다. 정부의 막장 적자를 돈 복사기로 메워버리는 데엔 그 어떤 기술적 한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반드시 파멸적인 대가가 따르며 그 대가가 바로 지금 전 세계적인 금폭등을 주도하는 진짜 원흉입니다. 중앙은행이 종이돈을 찍어 국가의 빚을 사들이는 순간 시중의 돈이 폭발적으로 풀려납니다. 팽창된 통화량은 모든 조건이 같을 때 예외 없이 끔찍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낳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당신 지갑 속 지폐의 가치를 잔인하게 뜯어먹습니다. 당신의 피 같은 저축, 월급, 그리고 종이화폐로 표기된 모든 자산에 매겨지는 가장 악랄한 은폐된 세금입니다. 화폐를 창조하는 권력자들이 전 세계에 소름 돋는 감시망 위에 올려진 작금이 시대. 해외 중앙은행들이 그들의 모든 정책 결정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대차대조표가 팽창하는 매 순간, 그리고 건전한 재정 규율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징후가 터져나올 때마다 전 세계의 자본은 극도의 공포에 떱니다. 빚을 돌려막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그 행위 자체가 통화 붕괴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종이화폐 시스템으로부터의 거대한 엑소더스를 가속하는 방아쇠가 되는 겁니다. 이건 완벽한 함정이며 서구 통화 당국은 이미 스스로 파놓은 무덤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1979년 이후 금값의 가장 폭발적인 연간 상승 랠리가 바로 2025년에 달러 기준으로 무려 65%라는 경악스러운 수익률로 터져나왔습니다. 반세기 만의 최강의 폭등장이죠. 이 피냄새 나는 신호의 진짜 의미를 가감없이 폭로하겠습니다. 1979년의 금값 대폭발은 미국 역사상 평시 최고 수준의 미친 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을 무대로 벌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무능함에 대한 시장의 극심한 불신, 그리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지정학적 공포가 겹쳐서 만들어낸 참사였죠. 하지만 지금 글로벌 자본의 지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있는 이 끔찍한 골드러시의 배경은 과거 1979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구조적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그때는 국가의 빚이라도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1979년에 폴 볼커는 무려 20%까지 금리를 끌어올려 치명적인 경제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어이 인플레이션의 목줄을 끊어내 돕기가 있었습니다. 38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정부 부채와 역대 최고치로 부패한 기업의 빚더미 위에서 지금의 중앙은행이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초저금리 마약에 찌들어버린 주택시장이 당장 붕괴할 텐데 말입니다. 정답은 절대 불가능하다입니다. 1979년식의 극약 처방을 견뎌낼 체력 자체가 지난 40년간 미친 듯이 쌓아올린 부채의 산 아래 완전히 깔려 소멸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금의 골드러시가 과거 그 어떤 시기보다 구조적으로 1000배는 1000배는 더 섬뜩하고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서방 경제가 어떻게 이 덫에 가장 끔찍하게 발가벗겨진 채 노출되어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금융의 위기를 넘어 시스템 전체가 글로벌 금사재기 사태의 파국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절망적인 이유 말입니다. 수십 년간 서구 기관 투자자들의 바이블은 주식 60%, 채권 40%라는 60대 40 포트폴리오의 환상이었습니다. 논리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주식이 폭락하면 채권이 올라 방어막이 되어주고, 채권이 죽을 수면 주식이 날아올라 빈자리를 메워준다는 경제성장의 달콤한 과실을 나눠먹는 시나리오였죠. 두 자산은 철저히 엇갈려 움직였습니다. 이 기가 막힌 역의 상관관계 덕분에 자산을 쪼개놓기만 해도 어떤 풍파든 견뎌내는 강철 금고가 되었고, 투자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공짜 점심이라고 맹신해왔습니다. 수익을 깎아먹지 않고도 위험만 지워버린다는 그 마법의 공식이 지금 산산조각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골드러시는 이 처참한 붕괴의 징후이자 폭망을 앞당기는 기폭제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벌어진 소름 돋는 현실은 주식과 채권이 손을 잡고 똑같은 벼랑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덮칠 땐 둘 다 나락으로 처박히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만 좀비처럼 함께 일어서는 기괴한 동기화가 벌어진 거죠. 60대 40 포트폴리오를 지탱하던 방어막은 위기 상황에서 지난 30년 일을 가장 비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오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초한 미친 통화 환경이 낳은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재앙입니다. 진짜 공포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당신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인플레이션일 때 주식과 채권은 동시에 학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물가 폭등 앞에서 그 실질 가치가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는 얄팍한 명목자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거대 연기금과 국부펀드, 그리고 당신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십 년간 맹신해온 분산 투자의 환상은 정작 그 구명조끼가 가장 절실한 바로 지금 이 순간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의 질주가 단순한 금융현상을 넘어 서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거대한 구조적 파멸로 진화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노후자금을 주무르는 연기금과 보험사, 그 거만한 기관들은 지금 같은 생존 위기 상황에서 역사적 통계가 경고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조차 무시한 채 치명적일 만큼 금을 외면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서구 연기금은 금 보유량이 2% 미만입니다. 아예 단 한 푼도 없는 곳도 널렸죠. 저는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를 반드시 금으로 채우라고 거듭 경고해왔습니다. 투기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방패이자 눈앞에 닥친 최악의 경제 재앙을 막아낼 유일한 보험입니다. 서구 기관 투자자들이 주고 있는 초라한 방어막과 실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금의 격차는 소름 돋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아찔한 격차가 메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동안 경고를 무시했던 연기금과 큰손들이 중앙은행의 은밀한 매집을 뒤늦게 따라잡으려 피 터지게 몰려들 것이고, 금을 향한 폭발적인 수요는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질 것입니다. 휴지 조각이도의 국채에서 빠져나온 거대한 자본이 실물 자산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겁니다. 이것이 평범한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지금의 금 싹쓸이는 그저 배부른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장난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에 사는 수억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겪게 될 잔혹한 생존 게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값이 치솟는 진짜 이유, 그 파멸저적인 통화 정책의 대가를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미 피폭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여러분 주머니 속 돈의 가치는 20%나 증발했습니다. 공식 통계청 발표가 이 정도입니다. 이건 복잡한 경제학이 아닙니다. 식료품 값이 20% 폭등했고 수많은 도시의 월세가 30, 40, 50% 치솟았다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의료, 보육, 교육처럼 숨만 쉬어도 나가는 필수 비용이 제자리 걸음인 월급을 비웃듯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 타락의 끔찍한 민낯입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자극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 뉴스도 없이 정부의 거짓 통계 뒤에서 여러분의 전 재산이 매년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중앙은행도 이 악랄한 도둑질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 재앙의 가장 큰 희생양은 하위 60%의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진짜 자산을 쥐지 못한 채 금이나 해외 주식으로 대피할 줄도 모르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에 은행 예금과 국채를 뜯기는 분들 말입니다. 제가 돈의 가치 하락이 이 시대의 명운을 가를 가장 치명적인 위기라고 거듭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숨줄이 달린 문제입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부동산에서, 주유소에서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국 거대한 폭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미 시작된 이 분노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죽음의 연쇄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 50년 경제연구 인생에서 목격한 가장 소름 끼치는 붕괴 시그널입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죠. 지금의 금값 폭등이 그저 거품일까? 단순한 투기판으로 보이십니까? 미친 듯한 가격 상승세가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식적인 저항선을 산산조각 내고 골드만삭스, JP모건, UBS 등 최상위 기관들이 온스당 5,600달러, 나아가 2026년 말까지 6,300달러를 외치는 이 상황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뜬구름 잡는 감이나 얄팍한 투기가 아닙니다. 오직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진실에 근거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의 금 매집은 개미들의 불나방 같은 투기가 절대 아닙니다. 철없는 밈 주식 열풍이 아닙니다. 분위기 바뀌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단기 차익 거래 따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거대한 움직임의 배후는 진짜 포식자들입니다. 각국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들, 지구상에서 가장 교활하고 치밀한 자본가들이 눈앞에 다가온 화폐 시스템의 끔찍한 붕괴를 피하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싹 다 갈아엎는 생존을 위한 구조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폴란드 국립은행을 똑똑히 보십시오. 변두리 신흥국이 아니라 나토와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가 국가 안보를 운운하며 금 보유량을 700톤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배틴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합의했던 달러의 약속이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는 세계에서 국가의 운명과 막대한 부를 지키기 위해 강대국들이 선택한 영구적이고도 절박한 방어선입니다. 종이 쪼가리가 된 달러 패권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95%가 금을 더 사모으겠다고 작정한 현실. 이것이 거품으로 보이십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을 시대의 거대한 부가 이동하는 구조적인 신호탄입니다. 게다가 공급의 한계가 이 섬뜩한 시나리오에 쐐기를 박습니다. 금은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썩어빠진 정치인들의 법안이나 중앙은행의 키보드질로 뚝딱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목숨 건 채굴을 통해서도 매년 고작 1에서 2% 늘어나는 게 전부입니다. 지구라는 행성이 허락한 뼈아픈 물리적 한계입니다. 공급은 탁없이 부족한데 기관들의 탐욕스러운 수요가 과거보다 2배 폭증한다면 그 잔혹한 수요 공급의 법칙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뿐입니다. JP모건이 올 연말 6,300달러를 예언한 진짜 이유이자 골드만삭스가 5,400달러를 확신하는 근거이며 세계은행조차 귀금속 시장이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뚫고 2026년에 역사상 최고점을 찢어버릴 거라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장 전 재산을 처분해 금에 몰빵하라는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 그런 도박을 권한 적 없습니다. 제가 내놓는 유일한 생존 전략은 포트폴리오의 5에서 15%를 반드시 금이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때 여러분의 재산을 완벽하게 지켜줄 대체화폐 자산으로 당장 옮기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여러분의 얄팍한 지갑 사정과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서구의 국가 부채 사기극 속에서 여러분은 전부를 잃게 될 것입니다. 구조적 파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빚을 덮으려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면서 전후 경제 질서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통화 시스템 균열입니다. 전 세계 최상위 기관 투자자들이 은밀하게 금을 쓸어 담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실물 금이 없다는 것.
그것은 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치명적인 파멸적 리스크입니다. 제가 비공개 포럼이나 핵심 관계자들과 만날 때마다 항상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토록 상황이 끔찍하다면 왜 채권 시장은 아직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달러 패권은 왜 멀쩡하죠? 당신 말대로라면 왜 선진국 주식시장이 당장 휴지 조각이 되지 않는 겁니까? 제 답변은 늘 서늘할 정도로 동일합니다. 거대한 파멸은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진행되며 썩어빠진 기존 시스템의 관성이 지독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라는 왕관은 경제의 펀더멘털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후에도 그 지위를 잃기까지 수십 년의 시차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당장 달러를 대체할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로화는 재정 분열로 갈기갈기 찢어졌고 위안화는 자본 통제에 묶여 있으며 금은 기축통화를 대체하기엔 규모가 부족합니다. 결국 신뢰가 바닥을 쳐도 울며 겨자먹기로 달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끔찍한 구조 때문입니다. 제가 경고하는 이 거대한 변화는 하루아침의 폭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느리고 끈질기며 때로는 가속하고 때로는 멈춘 듯 보이는 시스템 신뢰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그 임계점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은 벼락처럼 한순간에 박살납니다. 수십 년간 골마 터진 결과인데도 말입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파산에 대해 남긴 아주 섬뜩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저는 경제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설명할 때 이보다 완벽한 통찰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 서서히 진행되는 파멸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권력자들이 금을 사재기 하는 현상이 바로 그 치명적인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진짜 경제 붕괴가 오고 있는가 따위의 한가한 소리가 아닙니다. 데이터는 이미 모든 진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당신의 자산이 이 대학살에 대비되어 있는가 하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서서히 굽던 폭탄이 갑자기 터지는 순간을 대비해 자산을 대피시켰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수많은 어리석은 희생자들처럼 정부의 공식 위기 선언만 멍청하게 기다리다 모든 재산을 허공에 날려버릴 작정입니까? 국가가 진실을 자백할 때면 이미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은 후입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 이 소름 끼치는 사륙의 패턴을 셀 수 없이 목격했습니다. 20세기의 거대한 통화 붕괴 속에서 자신의 부를 온전히 지켜낸 최상위 부자들은 결코 낙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능한 시스템이 어떻게든 위기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순진한 망상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은밀한 경고를 읽어냈고 파멸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으며 차가운 숫자가 경고하는 파국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대학살을 인지하기도 전에 포트폴리오를 진짜 실물 자산으로 공격적으로 피난시켰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조롱할 때 선점하듯 금을 매집했습니다. 이웃들이 헛된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서둘러 자국 통화를 버리고 진짜 안전자산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들은 가짜 숫자에 불과한 영목 수익률의 환상을 과감히 버리고 대신 자신의 진짜 구매력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생존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붕괴가 닥쳤을 때 이 소수의 내부자들은 그저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자산이 증발하는 바로 그 순간 다른 모든 종이 자산이 가치를 잃고 추락하는 시기에 그들이 쥔 진짜 자산은 폭발적으로 가치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